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진료를 받으시면서 검사를 받으시는 여러 형태의 검사들 중 유전자 검사가 과연 어떤 검사고 이러한 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시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전자라는 개념인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 세포 안에 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핵 안에 유전 물질들이 되게 들어가 있고 이 유전 물질들이 그냥 길다랗게 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실들이 이렇게 꼬아져서 실타래를 만들듯이 하나의 이런 세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 유전 물질의 세트를 저희가 보통 염색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유전자 검사 하는 얘기 중에 보면은 이 길다란 실타래에 해당하는 유전 물질들의 연속, 이 연속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유전자가 꼬아서 만들어진 염색체 자체를 검사하는 것도 이제 유전자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길다란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를 하나하나 보면은 이 부분별로 특정한 우리 몸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단백 효소들이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설계도들이 이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꼭 필요한 설계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런 기능이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설계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엑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이의 중간중간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들을 인트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길다란 염색체는 이러한 유전자를 구성하는 엑손이라는 기능이 있는 부분과 이런 기능이 없는 인트론이라는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하나의 길다란 실타래를 이루게 되어 있고 이 길다란 실타래가 복잡한 방법에 의해서 꼬여서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만 해도 수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수만 개의 유전자들이 각각 다른 형태로, 각각 다른 배열로 이제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뭉쳐져서 사람의 경우에는 총 46개, 이 중에서 염색체 중에 성별과 관련이 있는 성염색체 XY를 제외하면은 총 44개의 상염색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결국 이 46개의 이 세트 23쌍의 염색체가 모두 핵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검사는 우리가 우리 질환을 진단을 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느냐? 여러 질환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혈액 질환에 관련돼 있는 그런 거니까요. 주로 혈액 질환에 맞춰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정한 질환은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유전자가 문제가 돼서 그 순서가 바뀌거나 유전자가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환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앞서도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염색체 중에서
9번째 염색체와 22번째 염색체에 있는 BCR이라는 유전자와 ABL이라는 유전자가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게 이게 두 개가 순서를 염색체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바뀌어서 이동하게 되면서 만나면서 생기는 그런 유전자 결합이고, 정상적인 세포에는 없는 유전자죠. 이게 서로 만나면서 생기는 융합 유전자가 이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를 하려면은 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면 바로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검사를 할 때 그 질환의 아주 독특한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도 그렇고, 또 급성 전골수구 백혈병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사명골수성 백혈병 그렇게 얘기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것도 염색체 중에서 15번, 17번 염색체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PML이라는 유전자와 RAR-알파, PMLR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유전자가 서로 결합이 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에서는 이런 유전자 이상을 검사를 하면은 바로 있다는 것 자체가 진단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단순히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정성,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정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유전자 검사 중에서 이 PCR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PCR 중에서 양을 재는 퀀티타티브 P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방법인데 유전자를 계속해서 증폭을 시켜서 유전자가 실제 양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잰 다음에 그 시간을 가지고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처음에 유전자의 양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재면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양으로 잴 수 있겠죠. 마치 무게를 다는 것처럼 그렇게 양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정량, qualitati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quantitative PCR은 정성,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고요. 정량은 qualitative, 양을 재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진단됐을 때에 만약에 양이 60%대였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점 줄어서 1%로 줄어들었다면은 병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유전자 검사의 검출 한계, 모든 저울이라는 것은 저울이 잴 수 있는 최소의 그램 단위가 있죠. 그 그램보다도 더 가벼운 것은 저울로도 잴 수가 없습니다. 대개 유전자 검사들이 잴 수 있는 한계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요즘 나오는 디지털 PCR이라는 기계를 사용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도 잴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해서 잴 수 없는 정도까지 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0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질환을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재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PCR 검사, 퀄리타티브 PCR, 정량 PCR 검사를 사용을 해서 0이 됐다고 해서 그 병이 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저울로 잴 수 있는 전도의 한계를 넘어간, 잴 수 없는 정도까지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거지 없어졌다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계로도 때로는 질환이 어느 정도 조절됐다, 충분히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은 매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처음 진단을 할 때는 이런 정성 PCR, 퀀티타티브 PCR을 쓰지만은 만약에 질환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볼 때는 퀄리타티브 PCR이라는 방법을 써서 무게를 재듯이 그 혈액암 세포들의 양을 재는 그런 검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후를 판정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는데, 똑같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FLT 유전자, FLT3라는 유전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이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는데 있을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훨씬 경과가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좀 더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FLT3 유전자 이상이 있었을 경우 이 FLT3 유전자 이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을 목표로 해서 치료하는 그런 표적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검사는 질환의 진단, 추적, 그리고 예후의 판정, 치료 목표를 정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PCR법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PCR로 하기 이전에 과거에는 이제 염색체 자체의 모양을 직접 보는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혈액세포를 충분히 자라게 해서 그걸 양을 늘린 다음에 이 세포를 깨트려서 핵 안에 있는 염색체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 끄집어낸 염색체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고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배열을 합니다. 그럼 총 46개의 염색체를 쭉 크기가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까지 쭉 배열을 하면은 제대로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제대로 모양이 없고 중간에 이렇게 잘려 있거나 일부가 자리를 옮기거나 또는 이렇게 모양이 2개 똑같은 염색체가 3개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염색체의 모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을 염색체 검사 크로모조멀 어널리시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는 질환의 진단이나 또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를 하는 데에 어떤 표적을 잡는 데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염색체 검사라는 것은 이제 세포를 충분히 배양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양이 되지 않고 즉 세포가 자라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 보통 20개의 세포를 배양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20개를 배양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은 PCR법이 더 낫기는 한 거죠. PCR은 되게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세포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는 세포가 있으면 바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염색체 검사에서는 보통 20개만 검사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방법이 얼마나 더 예민하냐를 따질 때는 사실 PCR 방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염색체 검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염색체 검사도 역시 이러한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다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질환과 관련돼 있는 이런 질병과 관련돼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환자가 골수이식을 해야 될 때 이런 골수이식을 받기에 적합한 상황인가 즉 기증자와 환자 간의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조직적합항원 검사라는 것 보통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을 줄여서 HLA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HLA도 결국은 유전자 검사의 일종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질환의 진단 추적을 위한 PCR 검사나 염색체 검사가 질환에 관련된 유전자라면은 조직적합항원은 정상 유전자를 대상으로 정상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친자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검사도 이 조직적합항원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검사를 실제로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흔히 사용하는 것은 그냥 팔에 있는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 안에 들어가 있는 백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핵을 가지고서 충분히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골수 혈액을 가지고서 검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골수 혈액을 가지고 검사할 때의 장점은 혈액세포보다는 골수 혈액 안에 이 혈액 암세포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골수 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혈액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나올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골수를 뽑지 않고 그냥 팔에 있는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해도 충분히 검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의 검사는 이 팔에 있는 혈관에 가지고서 피를 뽑아서 하는 그런 검사들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환자가 이런 혈액을 빼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특히 친자 검사 같은 경우, 조직적합항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발 모근 세포라든지
아니면 입 안에 있는 상피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점막을 덮는 이런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긁어서 하는 점막 상피세포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골수이식을 준비하는 분인데 이제 피가 많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 백혈구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혈액 검사를 해서는 이러한 백혈구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할 때는 점막세포를 긁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조직적합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 관련법, 특히 이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이 법률에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동의서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은 일단 이 검사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검사를 하느냐, 검사의 내용, 그리고 이 검사의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동의서를 환자분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동의서가 되겠죠.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유전자 검사 하니까 항상 그 고민을 가지시는 게 내가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무슨 유전자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부모님한테 받은 거냐 또는 자식한테 유전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직적합 파원 같은 경우는 건강한 정상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유전이 되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하지만 질환의 진단 추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는 이런 PCR 검사나 염색체 이상은 후천적으로 생긴, 즉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다가 나중에 살아오면서 후천적으로 생긴 유전자 이상이고 대개 우리 몸에 있는 난소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생식세포와는 또 무관하기 때문에 부모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중에서 특수한 몇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특히 난소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그러한 질환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BRCA 유전자, 브라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이런 브라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는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혈액암과 관련된 거는 질환에서 있어서의 유전자 이상은 대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닌 후천적인 이상이다. 그렇지만 일부 고형암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거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혈액 질환을 치료할 때, 진단할 때 하게 되는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설계도와 같은 거고 대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핵 안에 유전 물질들이 쭉 배열되어 있고 이 유전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모든 구성원을 만들고 또 기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전자들이 꼬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것을 염색체라고 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상염색체가 44개, 성염색체가 2개, 그래서 46개 염색체가 22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또 질환을 치료하면서 좋아지느냐, 완전히 없어졌느냐를 검사하는 진단과 추적, 그리고 환자의 예후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부터 많이 사용해왔었던 염색체 검사라는 것이 조금은 부정확한 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주로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후천적인 유전자 이상인데 우리가 조직적합 파원이라고 해서 골수이식을 할 때 기증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HLA 같은 것들도 유전자 검사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다. 검사하는 방법은 혈액이나 골수 혈액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머리카락 세포라든지 입안에 있는 점막 상피 세포를 가지고 검사할 수도 있고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 이상이 아니라 대개 후천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도 않고 자녀에게 유전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